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응은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암 환자분들,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2015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는 분이 항암 말기로 고생을 했었는데 뇌에 있던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다. 면역항암제라는 치료를 받고 완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가졌던 암은 흑색종이라고 합니다. 멜라노마라고 하죠. 그래서 간에도 전이가 됐었고 그리고 뇌에도 전이가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고 뇌에는 더 이상 암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진단까지 받아서 항암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뉴스였는데요. 오늘은 암 치료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암 치료제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암 치료제, 항암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1세대는 항암 치료에 대한 부정이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에도 영향을 주지만은 내 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은 암세포라는 거는 원래 나한테 나온 거기 때문에 내 세포와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은 암세포를 죽이는 약은 나 또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1세대에는 어떤 약들이 사용됐냐면은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활용한 거였습니다. 암세포는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합니다. 왕성하게 대사를 하고요. 그래서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약들을 썼어요. 제1세대 항암 치료제인데 한편 우리 몸에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왕성하게 증식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머리칼이죠. 우리 머리를 몇 주만 지나도 우리가 머리를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왕성하게 세포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세대의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머리가 빠진다, 구강이 헌다, 소화기관이 헌다 이런 것이 있는데 구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을 다쳤을 때는 아물려면 며칠 걸리죠. 그런데 식당에서 고기를 먹다가 실수로 제 혀를 깨문다거나 아니면 입 안에 있는 살을 깨물어 가지고 피가 났다고 했을 때 금방 아물잖아요. 왜 아무냐? 구강에 있는 상피세포들은 굉장히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잘 되는 것이죠. 암세포를 죽이는 데 사용된 메커니즘이 빠르게 증식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세포를 타겟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경우에 탈모가 된다, 구강이 헌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2세대 항암제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이것은 표적 항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세포가 이상한 세포이기 때문에 암세포만이 갖는 특별한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단백질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타겟해서 사용되는 약이었기 때문에 1세대 항암제와 다르게 부작용은 적었어요. 효과도 있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썼을 때 금방 내성이 생기는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자신의 생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해요. 이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효과를 보이다가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3세대 면역항암제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사용을 하고 치료를 받고 굉장히 효과를 봤던 건데 그 기전은 이렇습니다. 1세대, 2세대 항암제 모두 암세포를 타겟한다고 봤을 때 3세대 면역항암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암세포가 아니라 면역세포,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 면역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감지해서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자신들 생존을 위해서 마치 정상적인 세포처럼 행동을 한다고 해요. 이제 면역세포가 와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게 정상인지 아닌가 보는데 나 정상이에요 하는 식으로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면역세포한테 정상적인 세포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트릭을 쓴다고 해요. 그랬을 때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면역항암제입니다. 이번에는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면역항암제는 특징이 있는데 잘 듣거나 안 듣거나 하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듣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듣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미 카터처럼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듣지 않는다고 해요. 잘 듣는 사람을 리스판스가 좋다고 해서 리스판더라고 얘기를 하고 잘 안 듣는 사람은 넌 리스판더라고 분류를 한다고 해요. 특히나 면역항암제는 한 20%에서 한 50% 정도
치료는 잘 듣는데 그 외에는 안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과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했는데 이 채널의 핵심 주제인 장내 세균에서 과학자들이 차이를 발견합니다. 면역 항암제에 잘 듣는 환자의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의 구성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장내 세균을 분석해 봤더니 차이가 있다고 해요.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동물 실험도 하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결국은 사람한테서 실험하는 게 가장 확실한 실험이죠. 그래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2021년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건데요. 면역 항암제를 통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됐겠죠. 그래서 리스판더랑 넌 리스판더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리스판더의 대변, 장내 미생물을 넌 리스판더에게 이식을 시키고 그 넌 리스판더들이 다시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상하신 대로 전에는 같은 면역 항암제에 반응을 안 하던 환자들이 대변 이식을 받은 후에 반응을 했답니다. 좋은 쪽으로. 따라서 실제로 장내 세균 구성이 면역 항암제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특정 균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논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균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어떤 균이 없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다양한 임상 논문들이 얘기하는 것은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높은 환자들이 면역항암제 치료에 잘 반응하더라라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거나 심지어는 항암제로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려는 그러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실제로 암 치료 예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다룬 연구의 대상은 혈액 종양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환자들의 생존율을 쭉 팔로우했어요. 3년 동안 팔로우를 해서 생존율을 봤는데 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은 그룹,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높은 그룹,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중간 정도인 그룹 해가지고 나눠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색깔만 보더라도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3년 동안 팔로우업 했을 때 생존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해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은 환자의 경우에는 3년 후에 생존한 사람이 약 36%인 반면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2배 이르는 약 67%의 환자들이 생존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환자 중에서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은 경우에는 약 3분의 1이 생존한 반면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생존했다는 그런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발표된 다른 논문에서도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 있어서 치료 결과의 예후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또 밝혀진 바가 있고, 특히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기 전에는 장내 미생물이 괜찮았는데 받고 난 후에 다양성이 떨어지는 경우에가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항생제 사용과 연관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항암 치료를 받다가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기 전 그리고 받을 때도 포함해서 당연히 받은 후도 그렇겠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면역항암제, 항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예후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장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소화 기능이 가장 흔한 항암제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설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또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 특히나 설사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등 섭취를 통해서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는 이유들이 많아지고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장내 세균의 어떤 그 미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장내 환경을 건강히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부족한 유익한 균을 채우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섭취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생활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단순히 락토바실러스 비피더박테리아,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런 균들만 채워서 다양성 자체를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1년에는 스탠포드에서 진행했던 연구가 논문화돼서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고무적인 게 나왔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연구를 했는데, 발효식품, 김치를 포함해서 10주 동안 꾸준히 섭취를 하게 되면은 다양성 증가하는 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섬유질만 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단순히 다양성 증가뿐만 아니라 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준비하시고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쉽지 않겠지만은 건강한 먹거리, 특히나 발효식품들을 통해서 장 환경을 건강히 유지하는 것이 항암 치료를 잘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번 동영상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가족, 그리고 친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본 동영상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당연히 건강한 장내세균 구성,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노력은 단순히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필요한 작업이다 라는 면에서 이번 동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